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효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용접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전압이 300V인 충전 부분이 물에 젖은 손이 접촉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이때 인체에 통전된 심실 세동 전류 mA와 통전 시간 ms를 계산하시오. 단 인체의 저항은 1000ohm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 일단 보시죠. 일단 이 내용을 풀기 전에 V는 IR이 먼저 하고 계셔야겠죠? 자, 일단 보시면 오른쪽에 V는 IR은 제일 기본적인 전기 공식이죠. V는 전압, R은 전류, R은 저항값입니다. 그 심실세동 전류는 루트 T분의 165, T는 통전 시간 ms를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럼 해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먼저 V는 V는 뭐죠? 300V라고 되어 있죠? 300V, 300은 I죠. I 값이 모르기 때문에. R은 1000이죠. 저항값은 1000이기 때문에. 1000이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25분의 1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물에 젖었다라고 되어 있죠. 물에 젖었다라고 했을 때는 물에 젖은 경우는 건조시보다 25분의 1이 저하가 되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근해 공식에서 풀면은 I는 7.5A가 됩니다. 해당 공식 풀어가지고 대입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7.5A에서 mA로 바꿔야겠죠. 그럴 때는 뒤로 2개 가야겠죠. 하나, 둘 가면, 3개 가야겠죠. mA이기 때문에 3개 가면 7,500mA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 구했죠. 그러면 이제 I는 루트 T분의 165를 써고요. 자, I 값 구했죠. I는 7,500, 루트 T분의 165. 자, 그럼 여기서 루트 T랑 7,500을 자리를 바꿔주면 똑같겠네요. 그 루트 T는 7,500분의 165가 되고요. 자, 그 T가 됐죠. T에서는 7,500분의 165분의 루트로 없을 때는 제곱을 넣어줘야 합니다. 제곱. 그렇게 풀면 0.00484 세컨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ms으로 구하라고 나왔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10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하면 0.48ms이 되는 겁니다. 해당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고 기존 기출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어떻게 풀 수 있는지만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5가지 작성하시오. 자, 해당 문제는 필수 암기 파트 문제죠. 필수 암기 법령 파트.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자, 해당 내용 보시죠. 제일 많이 나온 암기법. 산, 직직, 위입니다. 플러스로. 자, 보시면.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2번,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번,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5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플러스적으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해당 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2023년 9월 27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암기법이 뭐냐면 직위라고 추가적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보시면 해당 문제는 채용시 교육 말고 또 근로자 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내용도 역시나 직위로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 잘 구별해 놓으시고 해당 문제가 나오면 다 같은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 암기 법령 파트는 교재에 자세하게 집필되어 있으니까 필수 암기 법령 파트 8문제는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방호양측 자율안전기준 고시사항 롤러기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 관련하여 다음 표의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표 보시겠습니다. 자, 종류, 손 조작식, 설치 위치는 밑면에서 몇 미터다? 이거는 1.8m 이내고요. 자,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2m 이내다. 그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 혹은 0.4m에서 0.6m 이내입니다. 자, 해당 내용은 어떨 때는 0.6이 되고 어쩔 때 0.4가 되거든요. 해당 내용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보시면 왜 0.6m나 되고 혹은 다른 답은 0.4m 이상 0.6m에다가 왜 되는지 교재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 또 계산 문제 나왔네요. 연평균 3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사망 2건, 사급재해 1명,
C급제 1명 및 요양으로 인한 휴업 일수가 300일이 발생하였다.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단 1일에 8시간, 연간은 300일 근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해당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지금 강도율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자, 강도율의 계산식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총 근로손실 일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자, 여기서 또 근로손실 일수 공식을 좀 아셔야 하는데, 자, 일단 해당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300일이라고 했죠. 300명. 그리고 1일 8시간. 그리고 300일. 300 곱하기 8 곱하기 3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총 근로손실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사망 2건이라고 했죠. 사망 2건일 때는 신체장애 등급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사망일 때는 7,500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7,500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 더하기 그리고 4급제가 또 1명이라고 했습니다. 4급제에는 5,500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5,500 곱하기 1 또 더해주고요. 10급제 1명이 있죠. 10급 600일입니다. 그래서 600이 되는 거고요. 그 더하기 여기서 중요합니다. 휴업 일수가 300일이라고 했죠. 휴업 일수. 그래서 이거는 위에 지금 계산식 보시면 휴업 요양 일수분의 입원 일수 곱하기 365분의 연간 실제 작업 근로일수입니다. 그렇게 되보다 휴업 일수가 300이라기 때문에 300 곱하기 365분의 연간 실제 작업 근로일수 연간에 300이 구매했죠. 그렇기 때문에 365분의 300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10의 3승을 하시면 29.655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체 장애 등급의 표를 알아야지만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신체 장애 등급을 표에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암기하셔야 돼요. 혹시 신체 장애 등급을 해당 표에서 주나요라고 하는데 정말 친절하게 주면 좋겠지만 신체 장애 등급 표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에서 친절하게 사망 1급, 2급, 3급은 7,500일이다. 4급은 5,500일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 신체 장애 등급의 근로손실이 있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셔야지만 해당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 사항에 대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오. 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자, 작업형도 나오고요. 플러스 서술형도 나옵니다. 자, 2번. 경사가 몇 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 않는 구조랄 것. 이건 뭐다?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2번.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창 설치한다. 이거는 10m 이내마다입니다. 자, 이어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이 비계단이면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창 설치한다. 이거는 7m 이내마다입니다. 자, 해당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형도 나오고 서술형도 나오는 문제니까 해당 문제는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호구안전인증 고시상 방진 마스크의 시험 성능 기준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해당 문제는 좀 암기법이 재밌습니다. 욕설 같은 암기법이거든요. 우선 암기법 먼저 볼게요. 암기법은 흡배누 시불입니다. 흡배누 시불.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설이 관련된 게 나오면 좀 잘 외우거든요. 자, 보시죠. 자, 안면부 흡기저항 시험. 여기서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2번. 안면부 배기저항 시험. 그 3번. 안면부 누설률 시험. 그리고 시야 시험. 그리고 불연성 시험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기 편하실 거예요. 좀 더 색깔을 바꿔본다면 배누 시불입니다. 흡배누 시불. 이렇게 욕설로 관련된 걸 좀 잘 외우시니까 흡배누 시불이라고 잘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안전인증 고시상 방진 마스크의 시험 성능 기준 5가지입니다. 이건 뭐다? 흡배누 시불입니다. 시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 배기 장치의 후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암기법이 재미나긴 한데, 자, 일단 읽어보시죠. 자, 1번.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번. 후드 형식은 포이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3번.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설치할 것.
그 추가적으로 4번 유해 인자의 발생 형태와 비중,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자, 여기서 암기법은 좀 재미나게 표현되는데 유후 포부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 후, 포, 부, 웰입니다. 이건 뭐냐면 글자가 길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키워드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외울 수 있고 이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맞춰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후, 포부, 웰이. 유후, 포부, 웰이. 이렇게 암기법을 해서 외우시면 되고 이 암기법 말고 또 여러분의 암기법으로 또 변형해서 외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집필을 할 때 제가 가장 편했던 방법으로 한 암기법이고요. 암기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바꿔서 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수 매개장치 후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후두 설치 문제랑 또 이어진 문제 하나 더 있죠. 덕트 문제 있습니다. 덕트 문제도 역시나 교재 집필됐으니까 해당 문제, 덕트와 후드의 문제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자, 암기법 먼저 보시면 암기법 공공안비. 자, 보시죠. 1번 공정안전자료, 2번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마지막 비상조치계획. 그래서 뭐다? 공공안비로 외우십니다. 공공안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FTA 재해사례 연구 순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 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의 작업에서 근로자를 상시 취업시키는 장소의 조도 기준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 자주 나오죠. 자, 1번 초정밀 작업, 저밀 작업, 보통 작업, 그 밖의 작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보시죠.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이고요.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입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 여러분들 요거 힌트가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주어졌죠. 단위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단위가 안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항상 이거 외우셔야죠. 럭스라는 거를 항상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L. 대문자, U, X는 소문자입니다. 해당 차이 여러분들 잘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적으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혹시라도 실컷 외워놓고 틀렸다고 채점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단위는 모험을 걸지 말고 단위는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12번. 노사협의체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과 노사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참 저도 현직에 있다 보니까 노사협의체 내용, 노사협의체 정말 자주 하거든요. 자, 보시죠. 자, 대상 사업장은 뭐다? 공사 금액이 120억, 토목 공사하면 150억이고요. 이거는 토목 공사도 한정해서 됩니다. 보통은 공사 금액이 120억 이상이 건설업이고요. 자, 그리고 정기회의의 개최 주기는 몇 개월마다다? 이건 2개월마다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매 2개월마다 해서 2, 4, 6, 8, 10, 12 이렇게 해서 항상 체킹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는 공사 금액은 120억, 토목공사업은 150억 이렇게 외우시고 정기개최 주기는 2개월마다이다. 이거랑 비슷한 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또 개최 주기가 틀리거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헷갈리지 않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연삭기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약간 상식적인 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1번.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당연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파손난 게 있으면 안 되겠죠. 2번.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당연하죠.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면 중심부가 측면이다 보니까 빨리 연마가 되고 빨리 파괴가 되겠죠. 3번. 숫돌에 거대한 충격을 가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숫돌에다가 망치나 장도리로 두드려 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드려서 때리면 결국엔 충격을 가해졌기 때문에 파손이 되고 파괴가 되겠죠. 우리가 망치로 때린다고 생각해요. 두드려 패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대한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이어서 4번,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5번,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생각해보세요.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우리가 자동차도 많이 고속도로 운전 자주 하면 타이어가 빨리 닳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숫돌이 빨리 파괴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4번에 대답하는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자, 보십시오. 뭔가 다 상승하는 답안이거든요. 균열이 있을 때, 측면 상할 때, 가대한 충격을 가할 때,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뭔가 상승하는 귤의 답안인데, 4번은 반대죠. 현저히 작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 2, 3, 5번은 뭔가 강하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4번의 답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5를 뭔가 먼저 외우시고 4번은 추가로 외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공사용 가설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는데 이것도 약간 상식적인 답안에 통합니다. 상식적인. 자, 보실게요. 자, 1번.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반말해야겠습니까?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가 맞는겠죠. 2번.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맞죠? 도로하고 작업장이 붙어 있는데 당연히 울타리를 설치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겠죠. 3번.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맞겠죠? 도로는 배수를 하려면 경사지게, 왜? 물이 빠지려면 우리가 구배를 준다라고 하거든요. 구배를 준다. 구배를 준다. 우리 화장실도 구배가 있습니다. 왜? 물이 잘 빠지려면 약간은 기울기가 있어야겠죠. 그 구배를 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 설치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4번. 차량의 속도 제한 표준을 부착할 것. 맞겠죠? 왜? 가설도를 설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 제한을 두겠죠. 차량이 30km 정도 보통 주거든, 현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막 60, 70 달리면 위험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약간의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더 편할 듯 합니다. 그 추가로 암기법은 도도도차로 외우시면 된다. 도도도차.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 하인리와 아담스의 사고 발생 이론을 순서대로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재미나게 풀어드리죠. 자, 1번 하인리. 이거 외운 암기법이 선계불사상입니다. 선계불사상. 그리고 2번 아담스는 간작전사상입니다. 간작전사상. 자, 이거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 하인리. 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 그리고 사고와 상해, 이렇게 사상을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아담스는 간작전 사상, 관리적 결함 혹은 관리 구조, 그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그 사고 상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이론에 대해서는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가지가 더 있겠네요. 2가지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왼쪽으로 표를 보시죠. 하인리, 버드, 아담스, 웨버입니다. 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보통 하인리가 아담스가 많이 나왔고, 많이 나왔던 문제가 또 버드 문제도 자주 나왔거든요. 버드 혹은 웨버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21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조금 더 문제가 조금 더 풀기 편한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계산 문제에 대한 차이만 잘 암기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저는 신기방에 살아봤는 기사의 저자 한윤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